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오늘은 챕터 2 봉 차트와 추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봉 차트는 캔들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 양초 캔들이라고 합니다. 우선 챕터 2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동평균선과 정배열에 대해서 잠시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moving average, 움직이는 평균선이죠. OMA라고 하는 것은 5일 동안의 종가를 평균한 선이고요. 매매 세력의 단기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리고 20MA라는 것은 생명선이라고도 하고요. 심리적인 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20일 동안 한 달 동안의 종가 가격을 평균한 가격을 선으로 나타낸 것이죠. 이 20MA는 모든 보조 지표의 기준선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선이기도 합니다. 이동평균선의 속도는 5MA가 가장 빠르죠. 종가 5개를 평균한 선이고 종가 20개의 주가를 평균한 선, 그러니 평균은 서서히 움직이게 되겠고 60개, 120개, 240개 하루하루의 주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평균을 내게 되면 움직이는 것이 더디겠죠. 정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맨 아래쪽에 OMA, 바로 위쪽에 21선, 바로 위에 아래쪽에 맨 위에 5일선, 그 아래 21선, 맨 아래 61선, 그 아래 21선. 예를 든다면은 매드팩토라는 우리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맨 아래쪽이 이 녹색 선이 60MA입니다. 60MA를 우리는 3개월의 평균선이죠. 이것을 우리는 수급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진하게 했죠. 빨간 선이 20MA 생명선, 한 달을 평균한 선이고요. 여기 옅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파란색이 120선입니다. 120선은 우리는 경기선 6개월을 평균한 선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경기가 좋으면 60선은 우상향이 될 것이고요. 경기가 안 좋으면 이 120선이 횡보하거나 하락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라색처럼 묘된 선을 우리는 180선, 240선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맨 아래쪽에 120, 60, 20, 그리고 맨 위에 까만 선을 우리는 OMA, 5일선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맨 위에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맨 위에 61선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21선이 있고요. 여기가 120이요. 여기가 120, 그리고 60, 그리고 20선이요. 그리고 5일선은 툭툭툭 떨어지겠죠. 이렇게 20, 이렇게 또 5일선, 이와 같은 것을 역배열이라고 그럽니다. 주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역배열이라고 그렇습니다. 정배열, 역배열.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매수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가 증대하고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률도 늘어나고 그러면 영업이익률도 나고 그러면 기업이 좋아지고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또는 개인들 서로 그 주식을 사고자 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영화에서처럼 작전 세력이 있어서 인위적으로서 주가를 끌어올려도 주가는 급등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정배열이 되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나 누군가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정배열이 이루어지고 주가는 상승한다 라는 것입니다. 정배열이 되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수급, 기업이 좋아지면서 주가는 상승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배열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라는 것,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모습을 한번 HLB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의 최근 8월에서 9월경의 모습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와 같은 6월부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까만 선이 현재 6월 달이고요. 여기가 6월 달입니다. 그리고 7월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부분 까만 요 선이 5일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선이 21선이고요. 그리고 올라오던 61선은 이렇게 횡보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맨 아래의 5일선, 21선, 61선 이것이 역배열이죠. 그래서 빨간 선 21선이 61선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것은 데드 크로스 DC라고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5일선 까만 선이 빨간 선 21선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니까 요 점이 바로 데드 크로스입니다. 여기가 데드 크로스. 그리고서 21선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기울기 각도가 횡보를 하면서 이제 5일선을 상승했다가 맞고 떨어지다가 다시 돌파를 하는 이런 것 5일선이 21선을 아래에서 위로 가니까 이 지점이 골든 크로스입니다. 골든 크로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빨간 선의 21선이 61선 녹색선을 아래에서 위로 여기가 돌파하니까 여기도 골든 크로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여기는 5일선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21선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요 점은 데드 크로스 이렇게 됩니다. 골든 크로스가 주가 바닥에서 형성이 되면은 매수 지점이라고도 말하고요. 고점에서 주가의 위치의 고점 HLB 같은 경우는 105,000원에서 5일선이 떨어지면서 올라오는 21선을 위에서 아래로 데드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니 여기서는 일부 매도하는 그러한 곳이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데드와 콜드의 의미는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신규 상장주의 SCM 생명과학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SCM 생명과학은 세포 글로벌의 세포치료 전문 기업이죠. 상장된 지가 6월 17일 날 됐고요. 여기가 주가의 바닥입니다. 주가가 최종 첫날에 36,000원대를 형성하고 이곳이 거래량이 대단히 줄어들면서 검은선 5일선이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빨간 선이 등장을 합니다. 빨간 선은 한 달 20일 이동평균선이죠. 그것을 까만 선이 빨간 선을 이렇게 돌파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골든 크로스죠. 즉 차트는 기본적으로 주가의 위치, 수급, 기업의 환경 이 세 가지를 함께 바라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보조지표도 공부하게 될 텐데요. 보조지표 한두 개, 그리고 수급 상황, 그리고 주가의 위치, 바닥권에 주가가 있느냐, 고점에서 있느냐, 이런 것. 수급,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하느냐, 또는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하느냐, 수급 상황과 함께, 그리고 거래량도 함께 이렇게 차트를 분석해야 됩니다. 어쨌건 검은 5일선이 빨간 선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하니까 이렇게 정배열이 됩니다. 여기 까만 선이 어떤 것이냐면요, 5일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입니다. 체크가 안 되네요. 까만 선이 여기가 5일선이 되는 것이고요. 연두색이 11선입니다. 저는 11선도 사용하고요. 요 빨간 선이 20MA입니다. 정배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빨간 선이 상승을 하다가 5일선이 고점을 찍고 눌러줬다가 다시 이렇게 쌍봉이라고 합니다. 위에 하고 거래량은 늘어나지 않고서 이곳을 돌파하지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르는 페이크성으로 올리다가 다시 이렇게 20선을 하향 돌파하는 이곳을 우리는 데드 크로스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가 데드 크로스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제 이 가격대는 다시 21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다시 횡보를 하고요. 5일선이 21선을 경계로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주가가 21선 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평균을 내게 되면 이제 평균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떨어지는 5일선은 다시 상승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현재는 21선을 5일선이 아래에서 위로 돌파한 골든 크로스 상황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이제 충분히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의 모습을 봐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주가의 이동평균선 OMA 20, 60, 120, 61선을 우리는 수급선, 121선을 경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가의 이 이동평균선은 모든 보조지표의 근간이 됩니다. 그랜빌이라는 사람의 매수 매도의 원칙을에서도 이동평균선이 이용하고, 나중에 배우게 될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것도 일본인이 만든 보조지표죠. 이거 역시 전환선이라고 해서 21선이 사용됩니다. 숫자로 한번 써볼게요. 20일 이동평균선이 많이 기준선으로 활용하고, 볼린저 밴드도 많은 변동성의 보조지표인데요. 이 역시도 21선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배열과 이동평균선은 보조지표의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는 자꾸 제가 강의를 하면서 데카르트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그랬었죠. 제가 수십 년 동안 25년 이상을 교육계를 학생들을 가르쳐다 보면 제 앞에서는 아는 척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문답법으로 물어보게 되면 머리가 하얘져서 이상한 4차원의 말을 하는 학생들을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줄임분이나 줄임 유치원분, 주식에 있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학생들처럼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요. 또 저희가 생업을 또 주식 말고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실제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하고 자꾸 반복을 하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분들은 패싱 하셔도 좋고요. 배속을 하셔서 빨리빨리 진행해도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기초를 하면서 너무 가벼운 강의를 하지 않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초보적인 것이지만 한 2달, 석 달을 지나가게 되면 고급의 내용도 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는요. 이제는 두 번째 챕터 2 봉 차트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 차트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는 캔들이라고 하고요. 이 캔들은 하루 동안입니다. 여기 시가라고 쓰여져 있는 것, 여기 이 시가는 아침 9시에 시작한 가격입니다. 종가라고 하는 것은 3시 반에 끝난 가격이고요. 이 고가는 아침 9시에서 3시 반까지 그 종목의 가장 높이 올라간 가격이고 저가는 가장 낮게 내려간 가격, 출렁출렁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캔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양봉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우리는 음봉이라고 합니다. 종가가 3시 반에 끝났네요. 아침보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으면 음봉. 아침보다 가격이 3시 반에 올랐습니다. 양봉 이렇게 말합니다. 봉 차트의 종류 양봉과 음봉입니다. 이번에는 봉 차트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 차트의 이 캔들에 작성하는 기간에 따라서 일봉 차트가 있고요. 주봉 차트가 있고 월봉 차트가 있습니다. 일봉 차트는 하나의 봉이 하루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단기 주가 흐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일봉 차트라고 한다면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요거를 좀 더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요 캔들 하나가 바로 일봉입니다. HTS를 보게 되면 여기 왼쪽 상단에 일자 쓰여져 있는 것이 일봉. 요 캔들 하나가 오늘 하루의 주가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니 이 캔들은 음봉이고요. 여기 아침에 시작한 가격이 여기입니다. 이 종목은 SCM 생명과학이네요. 아침에 여기에서 시작을 했고 3시 반에 여기 가격으로 더 떨어졌죠. 따라서 음봉이고 요것은 아랫골이라고 합니다. 이걸 여기를 몸통이라고 하고 요 아래에 요것을 아랫수염 또는 아랫꼬리 또는 이런 것처럼 위에가 있는 선을 윗수염 또는 윗꼬리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요거 하나가 바로 하루 동안의 주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주라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주자가 주봉입니다. 주봉이면 요 캔들 하나가 일주일간의 주가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월로 쓰여져 있는 것은 월봉 캔들이라고 해서 요 캔들 하나가 한 달의 가격입니다. 지금은 11월이죠. 그렇다면 요거 하나가 10월 달의 캔들입니다. 10월 달에 여기가 시작 가격이 있고요. 11월 1일이겠죠. 10월 1일 그리고 10월 31일이 여기가 더 떨어졌죠. 10월 1일 가격에서 10월 30일 그러면 더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음봉으로 해놨습니다. 요 캔들 하나는 바로 9월 달입니다. 9월 달의 시작은 위에서 시작을 했고요. 9월 30일에는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음봉입니다. 그리고 캔들이 이걸 캔들이라고 말했죠. 일봉 캔들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이 몸통을 색깔로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몸통의 색깔을 비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몸통의 색깔을 비우게 되면 이곳의 이동평균선이 여기를 흘러가는 위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몸통의 색깔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줄인 분들도 좀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래처럼 이렇게 몸통의 색깔을 채우지 마시고 몸통을 비워 놓으세요. 그러면 이 몸통을 이동평균선이 흘러가는 모습의 위치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파란색이 바로 이동평균선이 이 몸통을 뚫고 내려왔네요.
이런 모습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캔들을 할 때는 우리가 모바일이라든지 HTS에서 요 주가 캔들의 요 몸통을 비워 놓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어쨌든 주봉 차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봉 캔들이 일주일 동안의 주가이고요. 주봉 차트는 중기 대세 흐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월봉 차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즉 장기적인 대세 흐름을 파악하는데 월봉 차트를 이용합니다.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차트는 일봉 차트고요. 저는 일봉, 주봉, 월봉 늘 함께 바라봅니다. 단기적인 입장도 아니고요. 그러나 또 매일매일 그런 시장에서의 심리를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일봉을 위주로 보고요. 한 주 동안의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한 달의 차트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모든 차트를 다양하게 열어보고 그리고 주가의 위치 그리고 골든 데드 여러 가지를 함께 바라봐야 된다는 것. 수급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수급 상황 들여다봐야겠고요. 주가의 위치를 바라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거래량과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봉 차트 그리고 앞전에서 배운 이동평균선 더불어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은 20분이 벌써 지났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 봉 차트와 추세에 대해서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책에서는 일반 책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제가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동평균선과 이 캔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복습을 했고요. 봉 차트의 종류 그리고 기간에 따라 일봉, 주봉 차트, 월봉 차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일봉 차트고요. 줄을 누르게 되면 이것이 주봉 차트. 그러면 이 까만 선이 뭐가 되냐면 5주봉선이 되겠죠. 이 연두색은 10이니까 하나가 1주, 2주, 10개를 평균 내니까 이 연두색은 10주선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10주선.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월봉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은 것이 월봉입니다. 월봉이면 이 까만 선은 5개, 5개월을 평균 내니까 5월선, 10달을 평균 내니까 10월선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주봉은요 10주선의 흐름을 잘 봐야 되고요. 일봉에서는 21선의 빨간 선의 향방을 잘 봐야 되겠고요. 나중에는 좀 더 다시 복습을 하면서 일봉과 주봉, 월봉, 그리고 분봉, 분봉에 대해서 다음 시간 더 자세히 분봉에서만 몇 시간 할 수도가 있는데 꼭 필요한 분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꼭 중요한 이동평균선과 캔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